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재 TV의 정규재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상춘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늘 봄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이곳은 늘 봄은 아닙니다. 아주 서릿발이 내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 중에 누가 뭐 즐겁거나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분열되고 국회는, 언론은, 검찰은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마치 호떡집 같습니다. 국가의 질서는 무너지고 지도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시 묻고 있고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간의 의견은 정확하게 절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재판은 오늘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전직 장관이 놀라운 폭로의 폭로전을 전개해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모르지만 그저 우격다짐으로 재판을 빨리 끝내자는 식의 일각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파적이 되기가 십상인, 지금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당파적인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상춘제는 청와대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의 소개로 대통령님을 뵈러 인터뷰를 하러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질문도 좋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는 국립묘지에 갔다 오셨잖아요. 예. 항상 뭐좀 기분이 좀 위로가 되셨습니까? 항상 설 전에는 이제 참배를 하고 예. 또 부모님께 이렇게 생전같이 뭐 예. 말씀도 쭉 드리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좀 많이 착잡한 마음으로 다녀왔고 또 말씀도 좀 오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을? 뭐 다 드릴 수 없죠. 예. 뭔가 좀 답을 얻은 것 같은 느낌입니까?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저는 그 국회의원의 이름도 부르기 싫습니다만은 이상한 그림을, 패러디 그림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심해도 심하게 하려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도가 네.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보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는 유진용 전 장관이 또 헌재에서 아주 폭로가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 보죠? 부하 장관으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예. 또 퇴임한 후의 말이 예. 달라지는 거, 예. 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를 하는 많은 국민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왜 최순실 같은 극으로 놀았나? 또 우리의 지도자가 혹시 판단 능력이 놀랍도록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로 분노하고 있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물론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해서 추동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혹시 청와대에서 구슬하신 건가? 무슨 뭐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되어 있으신가? 라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극도로 표현하고 있죠. 그건 분노라고 할 수도 있고 증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3개월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 느끼시기에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있을 테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조작이다 라고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조금 가닥을 좀 타주시죠. 이제 향정신성 뭐 약품을 뭐 먹었다든지 구술했다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약물에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예. 구술한 적도 없고 예.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예. 저는 그런 허황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짓말과 어떻든 굉장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굉장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통령의 힘으로도 통제가 안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왜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뭐 대통령이 언론에 압력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는 소송이라든지 또는 항변이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수정을 요구하는 어떤 요청이라든지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막 바람이 불면은 그때도 수없이 그게 아니다 하고 정정 보도 요청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고 그래도 뭔가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딱 짠 어떤 프레임 바깥의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뭐 얘기라도 하지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다 아니야.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아주 우리나라는 강하죠. 일부 방송에서 대통령의 말하자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했다, 첨삭을 했다, 또는 고쳤다 라고 첫 폭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일부 시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안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던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에 와서 밝혀지는 얘기지만 그 태블릿 PC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게 이제 새롭게 많이 알려지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내가 최순실로부터 처음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비서진이 완비되기 전에 일부 조언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고 시인한 것이 마치 그 이후에 수없이 쏟아진 이야기들을 마치 모두 시인하는 것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과에 대해서 이런 충고를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사과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잘못해도 그냥 버텨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때 이제 사과를 한 것은 이 태블릿 PC에서 뭐 많은 자료가 쏟아졌느니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뭐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한 것은 그 어떤 연설문의 표현 같은 거 뭐 이렇게 홍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까 뭐 이런 것을 갖다 어느 기간 받은 게 단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료와 함께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됐을까?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예, 취했고 예, 예.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쁜 쪽으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시인하지 않았냐 하고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쏟아지는 보도들은 사실인 것처럼 굉장한 스토리로 부풀려졌죠. 정윤회와 미래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 질문은 면전에서 제가 드리기는 너무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만은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에 글쎄요. 한마디로 예. 민망스럽게 그지없는 얘기들이 요즘은 그냥 그냥 뭐 아무것도 그냥 아닌 막 것 같이. 돌아다니는데, 예. 그래서 전에 같으면 어떻게 입에 그런 얘기를 담어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이럴 얘기도 예. 지금은 그냥 막 하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예. 증거입니다. 답하는 것도 정말 민망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또 굳이 물으셨으니까 얘기를 하면 예. 정윤회 씨는 오래전에 그 취임도 하기 오래전에 예.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정으로 이제 그 저 돕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예.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거짓말입니까?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의 근거를 하면 그냥 깨질 일들이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그 오해와 예. 허구와 거짓말이 아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가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증명하는 거라고도 예. 보여요. 정윤회가 다른 이유로 오래전에 떠났다. 그 다른 이유는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까? 다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렇습니까? 사람이 뭐 돕다가 떠날 수도 있고 예. 또 새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지 뭐 거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이유를 붙여갖고 설명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를 참 이것도 제가 여쭤보기는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느끼셨습니까? 그 전혀 전에? 고영태라는 이름조차도 그 존재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정유라에 대해서 또 역시 허다한 소문이 있다는 것도 들으셨죠. 예. 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죄송합니다. 아 정말 참 끔찍한 예. 거짓말도 엔간해야지. 그렇게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게 건전한 이 분위기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어요. 정유라를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어릴 때 봤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요. 오래전의 얘기고. 오래전 얘기고 또 그 정유라 또 요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부른다고. 예. 근데 원래 이름은 정유연 그래요. 예. 전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예.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뭐 최서원이라고 이름을 또 예. 그것도 몰랐어요. 이번에 아 그게 개명을 한 건가 그렇게 알았죠. 근데 검찰에서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다. 그래서 최유라에게 뭔가 뭐 뇌물을 건네거나 이익을 준 것은 대통령에게 준 것과도 같다. 라는 그러니까 논리를 전개했거든요. 그것도- 혹시 뭐 은행 계좌를 같이 쓰신다든지. 아이 그런 거 없고요. 그 예.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이번에 뭐 특검 얘기 나중에 하고요.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이번 사건에 붙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김종이라는 분의 이름이 나오고 또 뭐 교육문화 수석이 누구의 청구에 의해서 되고 한 것만 보더라도 최순실이 뭔가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조종을 한 것 아닌가. 말하자면 청와대를 사유하고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농단이라고 하는 게 인사에 개입을 예. 했다. 또 뭐 기밀을 뭐 어떻게 누설을 했다. 정책에 관여했다.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책과 무슨 기밀을 알았다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인데 인사를 할 적에는 이제 가능한 한 하여튼 많은 청거를 받아서 거기서 최고로 그 일을 잘할 인사를 당연히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 라인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추천은 할 수 있어요. 추천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도 전부 이렇게 이제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검증을 해서 다 비교를 해보고 여기서 이 인사가 가장 잘할 것 같다. 또 이런저런 뭐 전문성도 있고 뭐 큰 하자가 없다. 그럴 때 되는 거기 때문에 인사는 한두 사람이 원한다고 청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2명 정도 또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뭐 서너 명까지도 이름이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그건 문화부의 소관 분야였죠. 교육도 좀 있었습니다만 기타 분야의 청구 과정에서의 무슨 그 최순실의 개입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없어요. 문화 쪽이 좀 있었죠. 문화 그렇다고 쪽은, 해도 거기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추천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지. 최순실이 물론 추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최순실이 추천을 할 때 혹시 뭐 대통령님께 옷을 갖다 드리거나 가방을 준비를 하고 해외 순방 일정 같은 걸 준비를 하면서 직접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면 뭐 인사비서 라인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비서관을 통해서 주로.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 사건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제 지켜본 거로는 원래 정윤회 사건이었죠. 문고리 3인방으로 갔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 장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우병우 사건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언론들이 그렇게 뒤졌는데도 별 뭐 결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최순실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로서는 그동안에 번번이 실패를 한 셈이죠. 정윤회 사건도 아닌 거, 문고리 3인방도 아닌 거 같고, 그 다음에 우병우도 아니고, 마지막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황금의장이 잡힌 겁니다. 쭉 정폭되어 나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는 끊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복귀를 해보시면 어느 지점에서 그 문제가 끊어졌어야 된다고 혹시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까? 왜 방치되었나? 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개인의 윤리 문제에 혹시 밖에 일부에서는 보기를 개인적으로 뭐 약간 혹시 흠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에 너무 말하자면 그걸 중하게 여기셔가지고 대통령으로서 막아야 될 거를 오히려 좀 놓치지 않았나. 말하자면 개인의 윤리적으로는
충실하셨는데 대통령이 지켜야 될 것에 조금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 이번에 이제 비로소 알게 된 일들을 보면서 예. 야,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거는 내가 살피지 못했다면 그게 내 불찰이고 잘못이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예. 최순실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사생활의 뭐 문제라든지 또는 사적 이익을 조금씩은 이렇게 저는 이 최순실 밑에 이제 회사들을 쭉 만들어 나간 것을 보면 대통령이 혹시 알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듯한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자회사도 만들고 독일의 회사도 있고 이런 과정을 보면 혹시 대통령이 눈치챌까봐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상당히 그래도 신경을 써서 안 들키려고 애를 쓴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셨어요? 예. 최순실 스캔들이 네. 근데 지금 헌재로 가고 특검은 예를 들어서 조윤선 장관의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구속영장을 소위 이제 검사들 말대로 쳤지 않습니까? 조윤선 장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 뇌물죄도 예.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일이죠. 그건 대통령께서 모르시죠. 예.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칼럼도 썼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소위 4대 개혁이 되어야 할 대상, 예를 들어서 국회, 언론, 노조, 검찰, 이번엔 이 4대 세력이 동맹군이 된 듯 대통령을 포위해서 침몰시키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개혁이 과했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허황된 얘기들이 예. 떠돌다 보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예. 뭐 거기 있었을 거고, 또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예.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예. 세력들도 합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실제 헌재에서 인용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대통령님께서 추진해왔던 개혁은 물론 잊혀지겠죠.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변화를 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개혁이 또 그렇게 무너졌는데 개혁을 또 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예. 개혁은 뭐 영원히 물 건너가지 않을까. 이번 사건을 쭉 보면 누군가가 언론들의 뒤에서 자료를 주고 있거나 또는 스토리를 쭉 만들어가고 있거나 하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주장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굳이 음모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관리를 하는 것 같다, 뒤에서. 이런 느낌을 토로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직접 대통령님께서는 혹시 그런
세력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단지 언론에 막 터져 나오니까 추동된 것이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예.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마음의 심정에는 있습니까?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느끼시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은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그런 예. 느낌은 갖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만일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또는 인용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은 날 겁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보시기에 재판 절차는 공정하다, 아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하여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재판 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언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예.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저기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청와대로 와서 특검에서 진술을 하시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일정이라든가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번에 촛불 시위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하자면 촛불 측을 지지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활성화된 모습이다. 또는 대통령의, 대통령님께서는 인정을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잘못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촛불 시위는 광우병 시위의 연장선일 뿐이다. 말하자면 허공했던 의혹과 루머에 추동된 것일 뿐이다는 양론이 물론 당연히 있으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광우병 또 이번에 이제 이 사태 그 두 가지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예.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언제 촛불 시위에 직접 나가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 보고 있어요. 직접 나가셔서 시위대를 향해서 직접 육성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직접 나가 보시는 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요. 예. 태극기 집회가 요즘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태극기 시위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인원수도 많고 열기도 굉장히 뜨거워졌죠. 약간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분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촛불 시위의 2배도 넘는 정도로 예.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예.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예. 있는데 그분들이 왜 저렇게 눈도 날리고 또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많이 나오시게 됐는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예. 또 법치를 지켜야 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예.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촛불 시위는 안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태극기 시위에는 가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직은 정해진 계획이 바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예. 대통령 재임 중에 지금 재임 중에를 과거형으로 회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 나의 이런 선택들은 기억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거나 마치 뭐 최순실이라도 뒤에서 작동한 것 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도 우선 최순실이 작품이다. 이런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죠.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게 기억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한 일들 이제 먼저 국가 그 정체성 수호에 예.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예. 한 일들이 뭐 통진당도 있고 예. 그 외에도 뭐 쭉 열거하려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우리 경제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재정 관리를 좀 예. 잘 열심히 하고 또 그 펀더멘탈을 예. 잘 이렇게 좀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국가 신용 등급이 예. 역대 그 제일 최고치를 높죠. 예.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건 뭐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는 예. 거니까요. 또 국가 신용 등급이 높다는 건 우리한테 유리하고 좋은 점이 상당히 예. 많거든요. 예. 그냥 숫자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예. 있는데 벌써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그 창조 경제, 문화 융성 이런 거를 통해서 예. 그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다지는데 그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그 블룸버그 통신이 그 혁신 지수라는 걸 매년 발표를 예. 하는데 우리나라의 혁신 지수가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제치고 예. 4년 예. 연속해서 1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도 그만큼 그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런 게 좀 보람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거, 또 지금의 예. 그 어떤 재정을 잘 관리하는 거 그런 쪽으로 좀 심혈을 많이 기울여 왔죠. 탄핵 사건, 최순실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어떤 정책에 매진하고 있었을 것인데 참으로 아쉽다. 당연히 이런 게 있으시겠죠. 예.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대북 관계도 그렇고 예. 또 국제사회와 약속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예. 또 그 지금 그 경제를 비롯해서 제가 아주 딱 24개 이렇게 정해가지고 예. 계속 체크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예. 그래서 이제 성과가 이제 그 나타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이렇게 뿌리를 더 이렇게 내려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제 그런 그 안타까운 답답한 사드 문제 가지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의 꽤 고위층에 속하는 간부가 와서 기업들을 직접 다니면서 협박을 할 정도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이시므로 그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정치권의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에 가서 사드와 관련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사드 문제 같은 것은
중국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중국하고도 예.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설명도 하고. 예. 그러나 이제 그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스템이에요.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나라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라는 것이 중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저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혹시 느끼십니까? 일단 제가 직접 이제 이렇게 손발이 묶이지 않았다면 예. 또 제가 여러 가지를 또 힘을 썼을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뭐 그런 게 정지돼 있으니까 어떻게 예. 할 수 없고 또 국가가 발전을 한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잘 먹고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더 예. 좀 잘 살고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풍요를 누려야 되겠죠. 골고루. 예. 동시에 그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그런 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을 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좀 잘 산다 물질적으로. 근데 주권은 지키지 못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그 나라에서 자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방어 그 시스템조차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예. 주권이 짓밟히면은 그거는 만만한 나라가 돼서 계속 짓밟히겠죠. 예. 그럼 결국 나라도 지킬 수 없잖아요. 예. 그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가만히 이제 앉아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경제에 또 그 세계의 경제 안보 정책이 그 환경이 이제 많이 변화될 수 있다고 예. 생각이 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민첩하게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깊은 어떤 정치권의 성찰이라든가 또 이런 동북아 환경도 막 예.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하는 데 대한 그런 어떤 그 고민, 노력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대통령님은 정치에 들어오실 때도 그 당시 한나라당이 위기였을 때입니다. 차떼기의 호명을 쓰고 천막당사로 정계 복귀하셨잖아요. 이번 탄핵 사건이나 최순실 사건으로 대통령께서 손발이 묶여 있긴 합니다만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지금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동창이나 뭐 친구를 부를 때 동지 이렇게는 절대 안 부릅니다. 예. 유일하게 동지 여러분, 예, 동지 정당에서는. 정당에서만 그렇게 말해요. 예.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다른 어떤 단체도 뭐 그런 여러 이념의 조합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네. 다만 정당이라는 것은 그 같은 신념, 예. 가치관, 역사관, 뭐 안보관, 뭐 경제관, 예. 경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만들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건 그런 예. 결사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정당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은 또 그런 결사체가 잘 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정당이
정말 그런 결사체다운 그런 그 이념을 같이 하는 그런 또 경제에 대해서도 물론 뭐 사소한 개인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내 안보관은 이거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결사체가 딱 돼야 힘을 갖게 되고 네. 또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고 그 국민들이 계속 신뢰를 보냄으로써 더 발전하고 오래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이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다. 예. 정당이라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저 정당에 가면 내가 표를 더 많이 얻어서 당선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든가 예.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정당은 그 힘도 쓸 수 없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 위기다. 그러면 그거를 돌아보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지켜내고 우리가 그 국민 그런 것을 바라는 국민들을 충실하게 대변할 건가 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새누리당을 평가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맞춰서 하냐 안 하느냐 하는 거가 새누리의 앞날을 결정하겠죠. 거긴 지금 대선 후보도 없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결사체가 되면 또 대선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런 둥지가 튼튼해야지. 예. 지금 정치권은 탄핵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약간 피로증 같은 게 있거든요. 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같지는 않지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기왕에 저질러진 거 그냥 빨리 과거로 가고 빨리 그냥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나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찬성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대선 후보들이 자칭타칭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혹독하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박 대통령께서. 그 대선 후보들에게 한마디 팁을 주시면 당신들 뭘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대선 후보로 나왔겠습니까? 알 것이다 본인들이. 예. 근데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대통령 직무의 고단함이나 복잡성이나 어떻게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포위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려고. 그럼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더 여쭤보고. 대통령께서 소통이 잘 안 된다. 저녁에 뭐 하시나? TV 드라마나 보시나? 또는 정호성 비서관의 최근 헌재 증언으로 보면 무슨 소리냐? 그분은 워커홀릭이다. 그 서류를 엄청나게 쌓아가서 공부를 하신다. 는 증언을 하셨거든요. 둘 중에 무엇이 진실입니까? 이제 그렇게 뭐 드라마를 많이 볼 시간은 없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서류라는 거 밀린 뭐 서류들이 이제 뭐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쌓이고 그러는데 그거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어떤 땐 저녁 때도 이렇게 쭉 보고 또 뭐 필요하면 주말에도 또 보고 예. 그리고 또 그게 그냥 보고 끝나는 것보담도 어떤 거는 이제 그걸 갖고 물어보기도 하고 예. 수석실이나 뭐 장관이나 여기 또 알아보기도 하고 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예. 빨리 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예. 있고 이제 그런 게 그 이제 대통령 일 중에서 예. 또 한 부분을 분명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아까 처음에 제가 뭐 누구 국회의원 걸개 그림 뭐 그림을 성비하적인 또는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하셨느냐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각에서는 좀 과도한 여성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다. 또는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의식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님은 말하자면 혼자시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집단적인 아주 직구전 관심들이라고 느끼십니까? 예.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또 여성 아니면 그런 그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예. 그 여성 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근데 이제 취임하고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거기 여성 대통령을 내지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동북아 여기는 또 아직 유교권에다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데서 자신들의 나라에는 여성 대통령을 한 번도 아직 배출을 못했는데 예. 뭐 시도를 하다가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떻게 그 생각지도 않았던 동북아 그쪽에서 자기들보다도 먼저 여성 대통령을 낸 거에 대해서 예. 한국이 놀라워하고 평가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뭐 여성 비하에다가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도. 그러면 그동안에 그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이미지가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여성 지도자들 중에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터프한 나가 남자야 라고 주장하는 듯이 보이는 트럼프가 어떻든 여성 후보였던 클린턴을 꺾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테리사 메이 이제 총리가 굉장히 지금 터프하게 일을 잘 하시잖아요. 뭐 독일은 뭐 메르켈 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어떤 비교적 관점에서 또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르켈류의 또는 대처류의 어떤 리더십이 어떤 모델로 생각하신 것이 있는데 혹시 뭐 달라진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아 그런 예, 모델을 생각했는데 예, 예. 그분들 다 이제 훌륭한 그 여성 지도자고 예. 그렇지만 이제 이 한국이라는 이제 특수한 그 예. 나라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예. 다른 나라에서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 나가려면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예. 노력과 예. 좀 고민이랄까 이제 그런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그 어떤 특수한 환경 예. 또 남북 대립이 되어 있는 예. 이 나라에 맞게 그 국익에 도움이 되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건가 하는 건 또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쌓아온 거죠. 북한이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될 거라는 내심의 예감 같은 게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어떤 교류도 뭐 문화라든가 뭐 이런 체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어떻게 좀 평화적으로
그 동질성도 회복하면서 해보려는 시도도 했었었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안 통할 때 예. 어떻게 돌아왔냐면 미사일과 그 뭐 핵실험 핵으로, 이런 예. 걸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는 우리도 그 저기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 예. 그건 뭐냐 하면 어떤 그 압박과 예. 제재와 하여튼 이걸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이 이 전략을 바꾸지 않고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그런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을 어떻게든지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건데 그거는 또 다른 나라는 이제 그런 게 관계가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예감이 북한이 언제쯤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감이라기보다 실제로 그런 국제사회가 동참해갖고 하는 그 제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뭔가 이렇게 이걸 이제 극복해 보려고 굉장히 막 여러 군데 좀 이런저런 힘을 쏟는데 그 자체가 벌써 영향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가다가 그만두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뭐 10길 하고 한 길 더 파면은 물이 나오는데 뭐 10길 판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 추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까지 잘 마무리가 돼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잉의 문제라든지 검찰권의 과잉 문제라든지 또는 거대하게 부풀어진 언론 보도라든지 물론 지금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직접 당사자이신 대통령님께 여쭤보는 것은 참 신뢰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바로 잡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면들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그런 게 많이 이렇게 그 회자되고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공감대 하에서 아마 이거는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한다기보다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건전하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뭐랄까 좀 힘을 모아서 좀 더 발전한 나라로 만들어가지 않겠나. 그게 어떻게 물론 지도자도 필요하고 뭐 다 있지만은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환경 그게 이제 잘 만들어지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한 최순실은 나에게 대통령 박근혜라는 분에게 최순실은 과연 무엇이었나? 어떤 존재였나?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오랜 시간 알아왔고 또 뭐 저 혼자 이렇게 지내니까 또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그렇게 좀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업
합체를 어떻게 예. 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사익을 어떻게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런 거를 몰랐던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불찰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마음이 좀 예. 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제가 질문을 못 드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뭐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네, 대통령님 오랜 시간 제 직구전 질문에도 답을 잘 해주시고 화내지 않고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이제 지난 선거 때 예. 그 1,500만이 넘는 그런 유권자 국민들께서 이제 저를 이제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셔서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보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보담도 네. 너무나 많은 그 어떤 그 허황된 네. 얘기, 또 그 허황된 얘기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또 엄청난 허황된 얘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뭐 카더라 하는 얘기로 이제 잔뜩 덮여, 산더미 같이 덮여 있고, 또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래? 뭐 아니면 말고,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됐어요.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그 허구 속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뭐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와중에도 그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제가 힘들지만 그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도 뭐 그 나라라는 거를 생각하는 그때부터, 철들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익을 더 신장하고 또 국민이 더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 지내실 수 있나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것만이 그 어떤 저의 그 생애 목표다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하는 것도 이게 적합한 인사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도 이제 무거운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나 이제 설이 내일 모레니까 이제 그 국민 여러분께서 오붓한 그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뭐 아마 이번 명절은 가족들끼리 적지 않은 정치적 논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이 상춘제입니다. 여기 장소가 오늘 날씨도 춥고 그래서 참 이 상춘제라는 이름을 저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좋은 봄이 우리 대통령님께 오고 또 그 좋은 봄이 국민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대통령님과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직구전 질문에 그래도 화를 안 내시고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